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범 변리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엊그제 GS 시즌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2024년도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들 더운 여름 날씨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시기에 항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바로 이번 시간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이죠. 마지막 한 달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달 마지막 이제 GS 시즌 다 끝나고 나서 7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이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험장에서 또는 시험 직전에 한 주에 관한 팁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쉬는 시간에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이 이제 저희 사이트 무료 특강존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 강의 교환으로 사용된 파일은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이제 그 무료 특강존에 무료 특강으로 올라온 데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무료 특강존에서 그 특강 신청하셔서 첨부 자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막바지에 다시 한 번만 점검할게요. 시험 일정과 시험 범위 같은 거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2일에 걸쳐서 진행되니까요. 일정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1일차에 특허법과 상표법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일차 때 민소법과 선택 과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입실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1교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2시간 지나고 나서 상표법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공부할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는 거 미리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점심 식사하실 수 있는 거 미리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2교시 보고 2일차 때도 민서법과 이제 선택과목 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일차 시험이 3시 반에 끝나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장에서 뭐 정리하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오다 보면 4시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 4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로 돌아오실 텐데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녁 시간만 남습니다. 1일차하고 2일차 사이에는 저녁 시간만 남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타임밖에 공부 시간이 안 남는다라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일차 때 특허법, 상표법 시험 보고 오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일차 저녁 때 많은 것들을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따가 감안을 해서 제가 스케줄링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이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여름날이다 보니까, 한여름이다 보니까 상할 수 있는, 너무 쉽게 상하는 음식을 준비해가면 안 되고요. 상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속이 좀 편한 음식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막 자극적인 거 가져가면 안 되겠죠. 속이 편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2교시 때 여러분들께서 밥을 먹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를 해가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김밥 한 줄 정도 싸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 이제 같이 시험 봤던 친구들 보게 되면은 바나나랑 초콜릿 뭐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죽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잘 결정해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일정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좀 명확하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법령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포가 되고서 시행이 아직 안 된 법이 있다면 그건 시험 범위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배우신 중요한 개정 내용들 있죠. 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 시험 범위에 적용되는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까지 잘 반영해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법은 이래요.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행 일자 잘 체크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6월 달까지 선고되는 판례가 출제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정리 강의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 6월 30일자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그 강의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드릴 거고, 혹시나 이제 좀 나중에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추록 등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최신 판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드릴 거니까 그 내용들 잘 업데이트 해가서 시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업데이트 해가셔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 특강 제목이 마지막 한 달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한 달 스케줄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걸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금, 토, 이 날이 이제 시험 날이죠. 대망의 시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을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삼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월요일을 시작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케줄링을 할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주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이 있는 그 주 있죠. 그 주를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 있는 그 주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따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시험 주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그 전주에 똑같이 카피해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마지막 주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그대로 전주에 옮겨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도 똑같이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주에 이제 뭐 혼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룸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금요일에는 9시 반부터 11시 반, 그 다음에 1교시,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교시, 이렇게 이렇게 금, 토 이렇게 잡아가지고 특허, 상표, 민소, 선택 이렇게 시험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도서관 이제 스터디룸에서 했었는데,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수험생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그 고사장 있죠. 그 고사장 근처에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거기로 이동하는 것까지 예행 연습하는 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참고로 왜 이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취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마지막 주라던가 시험 당일날 가게 되면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세요? 공부 다들 많이 되어 있으세요.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근데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당연히 긴장도입니다. 이때 가면 엄청 긴장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시험 막바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최종 합격을 가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들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는,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주간에 긴장도를 어떻게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특강 다 들으시면 어느 정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험 주간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예행 연습 그대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똑같이 연습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있는 그 주간에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전주에 똑같이 연습을 하면 당연히 시험 그 주간이 되었을 때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안 그랬지만 일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사장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까지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에서 연습을 하는 거랑, 여러분 시험장 갈 때는 실제로 그 시험장까지 금요일에 이동을 해서 또 시험 끝나고 4시쯤에는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와서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실제로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시험 날에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미리 정해놓고서 전주에도 똑같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혹시나 답안 쓰는 데는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까지 다 연습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그 시험 주간에 할 거를 똑같이 그냥 카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들었던 이제 여러 수험생들 케이스 중에서는 진짜 속옷까지 정해놓고서 똑같은 걸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여름이니까 옷은 실제로 정해서 전주에 입어보고 주중에 한번 빨래를 해서 이제 그 시험 날에 또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가지고
긴장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활용해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막바지에 가면 메가벨리사도 그렇고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중에서 한 번쯤은 실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원 모의고사를 치르시면 더 좋고요. 왜냐면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학원 모의고사도 여러 개잖아요. 여러 학원들에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서 보지 않은 모의고사를 대부분 구매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해서 이때 푸시면 됩니다. 이때 스터디원들이랑 또는 뭐 혼자서 시간을 딱 재고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주의 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막바지 이 뒷 슬라이드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앞에 두 개의 주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5월, 6월 GS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들 5, 6월부터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부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계속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자료를 추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가 기본서도 있을 거고요. 판례집도 있을 거고 사례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GS들 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정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강 자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계속 추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를 온전하게 습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잘 정리를 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의 양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여나간다라는 건 특히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6월 여러분들 이거 강의 이제 듣는 시점부터는 기본서에서 중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트 처리가 돼야 돼요. 중요 키워드 같은 것들이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고 답안지에 적는다라고 할 때 꼭 살려야 되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중요도가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회독할 때 키워드 위주로 빨리빨리 회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례집, 사례집, GS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보조하는 형태로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이제 슬슬 해주셔야 되냐면 이때부터 계속 하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이 자료들 중에서 나중에 꼭 다시 봐야 될 것, 다시 봐야 할 것과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를 계속 구분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온전히 습득을 해서 다음에 굳이 다시 안 봐도 되겠다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너무 어렵다 또는 잘 알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계속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다시 봐야 할 것들을 점점 더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량이 처음에는 이만큼 있을 텐데 그걸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다시 봐야 할 핵심적인 것들 위주. 그래서 그건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내가 계속해서 약한 파트 아니면은 올해 시험에서 너무 중요할 것 같은 판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에 가가지고 이제 뭐 또 전날 뭐 1회독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점 내가 나중에 꼭 다시 볼 거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S 같은 것도 여러 개 풀으셨을 텐데 그거를 다 동등한 비중으로 마지막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다 못 풉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선별 작업을 이 주간까지도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2차에서 암기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막바지에 갈수록 암기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기 해봤자 계속 또 까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지에는요. 그 빠지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와르르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시간, 특히 민소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암기 시간 억지로라도 더 확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가서 민소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민소 공부 1시간 하면 바로 20분 정도 계속 주변 산책하면서 이제 바로
직전에 봤던 거 핵심적인 거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암기 억지로라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시즌에 기본서 회독을 할까요? 판례집 회독을 할까요? 사례집 회독을 할까요? GS를 해볼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이 약한 거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본인이 약한 파트라는 거는 기본서 기준으로 약한 단원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공부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공부 점검하실 때 여러분들 테마 상표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공부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려면요. 일단 이론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안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사례 문제들을 보면서 논점을 추출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점 추출해서 목차 정리하는 게 연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거를 풀 답안으로 적는 것도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파트가 제일 약한 건지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론이 약하다. 그래서 아예 문제를 읽고서 쟁점 뽑는 게 안 된다 하면은 이론 공부의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판례 공부의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문제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여기서 핵심이 되는 쟁점이 뭔지는 잘 쓸 수 있는데 이제 막 단원점 문제가 나왔을 때 논점 추출하는 게 너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례집이나 GS 자료를 가지고 논점 뽑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그 앞 단계는 다 잘 되는데 풀답안 연습이 너무 안 된다. 풀답안이 너무 안 써진다. 시간 내 쓰기가 어렵다 하면 그러면은 이 후반부라고 하더라도 풀답안을 더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이 약한 단계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서에서 특정 단원이 약하면 그 약한 단원을 메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의 포인트를 내가 지금 약한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내가 잘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걸 할 때 본인 마음이 편하고 재밌으니까 계속 그걸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고득점, 수험적으로 과연 올바른 전략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거 계속 해봤자 득점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야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답안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6월 GS 시즌까지는 풀 답안을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주말마다 쓰셨을 거고 필요에 따라 주중에도 쓰셨을 텐데 7월에 들어오셔서도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혹시나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풀 답안 연습 6월까지 충분히 안 됐다 싶으시면은 조금 많이 가져가 주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한 주에 과목별로 한 세트, 즉 2시간 풀 답안 쓰는 걸 한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주에 과목마다 한 세트씩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해도 되고 주말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전혀 안 쓰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쓰는 게 어느 정도 감각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과목당 한 세트는 일단은 쓰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GS 같은 거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감 유지하면서 이 여러 단계들 중에서 본인이 약한 파트 위주로 해서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이때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앞쪽 두 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법 과목 공부의 팁을 제가 먼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 대한 스케줄, 구체적인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적혀 있죠?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막바지에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잠자는 시간과 기상하는 시간을 잘 세팅해 놓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당일날에 9시 반부터 시험을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좀 여유 시간 둬야죠. 도착해서도. 그 다음에 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 뭐 아침 사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시험 당일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를 계산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는 그걸 그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가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잠들어야 되는지도 얼추 나올 거예요. 이거를 딱 세팅을 해놓고요. 이거를 중간에 깨지 마세요. 루틴을 깨지 말고 이 루틴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또 이제 막바지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기상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슬럼프가 뭐 작게라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슬럼프가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상 시간이랑 수면 시간을 딱 세팅을 해놓고서 그걸 계속 지켜주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가장 피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하루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돼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오늘 필 받았으니까 오늘 아주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새벽 5시까지 막 4시까지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서 다음날 수면 시간, 기상 시간 바뀌고 그래서 또 다음날 패턴 바뀌고 이러면은요. 오히려 안 좋아요. 필 받았어도 딱 내가 자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 자기 위해서 딱 이제 언제 공부를 딱 끊고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루틴을 딱 만들어 놓고서 그 루틴을 계속 반복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불규칙한 습관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슬라이드에서 일단은 이 막바지 한 달 동안의 법 과목 공부 팁,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과목 회독 팁인데요. 일단 특허법, 상표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있고 제 GS 실강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테마 회독을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저는 1차도 그렇지만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몇 회독했냐, 뭐 6회독했다, 5회독했다 그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 350페이지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딱 그 순서대로 몇 회독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계속 약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회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을 진단한 다음에 내가 지금 약한 게 무엇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회독의 주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일 동안, 예를 들어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5일 동안은 중요 쟁점을 정리하는 기간을 갖겠다. 특허 상표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표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표의 동일 유사라던가 또는 뭐 33조, 34조 그다음에 뭐 상표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90조, 119조 이런 정말 자주 나오고 딱 누가 보더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5일 기간을 잡고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 쟁점을 정리했으니까 그럼 그 중요 쟁점에 속하지는 않는데 내가 계속 정리가 안 되는 파트 어딜까요? 여러분들 주로 뭐 마드리드 의정서라던가 아니면 비전형 상표라던가 상표 이외의 권리,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등 또는 뭐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익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 파트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서 더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 싶으면 그걸 아예 3일 정도 마음을 잡고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잡고서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또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사례형 문제풀이가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네 하면은 사례형 문제풀이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형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이제 뭐 사례집 문제라던가 아니면 올해 GS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단원점 문제 같은 것들을 연습해야겠다 하면은 그것만 시간 제고 목차 잡는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누락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할 때에는 중요한 것과 내가 약한 거를 정하면 된다. 그래서 뭐 또 예시적으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올해 중요한 판례를 정리를 하겠다. 그걸 또 일정 기간 잡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5일 동안은 뭘 하겠다. 3일 동안은 어떤 주제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더 약한 파트를 메꾸는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민소법에도 적용해도 되는데 민소법은 일단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민소법은 좀 골고루 전체적으로 보고 일단은 여러 번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민소법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가서는요. 민소 회독 주기를 일단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동차생이어서 시간이 없어도 마지막 한 주 동안은 민소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전 주에는 마지막 주를 그대로 연습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전주에도 1주 동안 1회독 할 걸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최소한 2주 동안 1회독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제 6월에 한 달 동안 1회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앞에 두 주에는 이제 2주에 1회독 그 다음엔 일주일에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앞에 6월 달에 여러분들 지금 6월에 이거 듣고 계시죠? 6월 달에 뭘 해놓으셔야 되냐면 민소법 책에도 중요 키워드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표시 강약 조절이 책에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월쯤 되셨으면 여러분들께서 민소법도 어떤 것들이 답안지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구나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긍정설의 핵심 키워드는 뭐고 이 쟁점에서 부정설의 핵심 키워드는 뭐고 절충설의 핵심 키워드는 뭐고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뭐고 검토에다가 내가 어떤 문구를 꼭 쓰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일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이라이트 처리를 미리미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빨리 회독 속도를 올릴 때에는 그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회독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모든 걸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잘 아는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내가 약한 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회독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이건 거의 이제 저만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회독 방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수험생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파트를 바꿔가면서 회독을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민소법 전체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4등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1페이지부터 이렇게 800페이지 정도라고 하면은 800페이지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회독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주 동안 1회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서 4주에 맞게 또 세분화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앞에는 굉장히 공부를 진득하게 깊이 있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관할이라던가 당사자 적격이라던가 이런 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계획을 지키려다 보면은 뒷부분은 공부를 조금 빨리빨리 대강대강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합 파트 이런 부분 어렵잖아요. 정리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어떤 방식을 제안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회독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회독할 때는 회독 순서를 좀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4번 파트 먼저, 3번 파트 먼저, 그 다음 2번 파트, 마지막에 1번 파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4번 파트를 앞쪽에 배치를 하니까 계획상 4번 파트를 이 기간에는 좀 진득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뒷페이지에서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못하죠. 이렇게 파트를 나눠놓고 이제 이 4번 파트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기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2, 4, 1, 3. 그 다음에는 뭐 3, 2, 1, 4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회독을 하시면은요. 이제 좀 다양한 파트들이 골고루 좀 공부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추천드리는 거고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조언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민소법 공부 팁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공통된 내용으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막바지에 한 달쯤 남았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핵심 암기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스프링 노트 중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나뉠 수 있는 이러한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4개로 나뉘는 노트 사가지고 각각 민, 특, 상, 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포인트, 이거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서브집을 만들겠다 이러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 날 다시 한번 꼭 리마인드 해야 되는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당일날에 내가 이거는 막바지까지 꼭 보고 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중요한 판례는 여기에 좀 간단히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과목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단원마다, 이 과목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험 직전에 이제 보면요. 그 실수 포인트를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 포인트를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중요 판례,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암기를 하려고 해도 죽어도 안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 여기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는 여기다가 공부하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핵심적인 것들,
이제 여러분 예쁘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정리 이렇게 쭉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또 뭐 산책하면서 이 핵심 암기장 들고 다니면서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암기할 거 암기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막바지에 머릿속에 이거를 거의 나를 세뇌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래서 특히나 시험 전날이라던가 당일에 마지막으로 볼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법과목 회독 팁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험 있는 그 주간 계획 한번 짜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일이 있고 보통 저희가 시험 전날은 좀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날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구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날에 이제 1일차 오전에 특허, 오후에 상표 시험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일차의 민소 선택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시험 마지막 날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짜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금요일 1일차에 시험을 보고 오시면은 저녁 타임밖에 시간이 안 남거든요. 나아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뭔가 유의미하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평가되는 민소법이 2일차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민소를 온전하게 1회독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1, 1차 시험 전날 오전에는 민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상표 보기 전날이어도 민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와가지고는 민소 공부를 진득하게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소량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1일차 시험 전날 오전에는 일단 민소를 봤어요. 그래서 이때 민소 중요 파트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차 시험 보고 와서는 말씀드렸죠. 유의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풀었던 GS, 민소 GS 같은 것만 쭉 한번 재점검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점검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조금 더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1일차 시험 전날에 오전에 민소하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시간을 이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특해도 돼요.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한 타임에 특허법 전체적으로 1회독, 상표법 전체적으로 1회독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회독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본서 위주로 해주시되 기본서만 보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점점 양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양을 줄여놓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론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 표시해 놓은 것 위주로 회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GS 중에서 다시 풀어야겠다라고 남겨뒀던 것들은 목차 다시 잡아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1회독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일차 시험 보고 와서는 민서 재점검 하면서 선택 과목도 점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패스페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페일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민특상 평균점수 넘었는데 선택이 페일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막바지에는요. 그래서 전날에도 선택 과목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시험 전날까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앞에 4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1회독하는 시기를 가져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민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타임은 일단 다 민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 오후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일단 오전에 민소를 할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오전에 더 정신이 맑고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체력이 풀로 차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민소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야 개인 스타일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민소를 예를 들어서 오전 타임은 항상 민소를 해독하겠다. 그래서 4일 동안 1회독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소 파트 나눠놨던 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2, 4, 1, 3 뭐 이런 순서대로 민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GS 문제도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목차 잡아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후 타임은 특상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놨으면은 이제 이건 이제 또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 해주시면 돼요. 나는 한 번 할 때 딱 한 과목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싶으시면은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그냥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화는 특허, 그
그다음에 월, 수는 상표 이런 식으로 배치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에 골고루 하는 게 더 낫다 싶으시면은 이제 하루에 그냥 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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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좀 주제별로 정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중요하거나 약한 파트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루는 GS 정리를 하면서 목 찾아듣는 연습 다시 해보면서 답안과 비교해보고 강사 답안 다시 보고 이런 시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녁 타임은 선택 과목 정리해주시면서 이제 그날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공부나 암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암기 시간 막바지에 막연히 확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에도 암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막바지 가서는 이제 원래는 제가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온다 이런 게 목표로 잡혀 있었으면은 막바지에는 9시까지만 공부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암기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줄링을 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은 그 전주에 그대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꼭 연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전주에 카피해서 연습을 하는 거는요. 뭐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전에 선배 이제 변리사님들, 강사님들한테 들어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검증을 한 방법입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스케줄링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시험 당일로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시험을 보는 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수험생 때 들었던 어떤 조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됐을 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한테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게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놓는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돌발 변수가 최대한 생기지 않고 나아가서 어떤 취지가 있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생겨도 나의 컨디션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바지에 가면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여러분들께서 대처 방법을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도 미리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잠에 잘 온다라고 하는 국화차, 그다음에 뭐 캐모마일차 이런 것들 미리 집에다 다 구비를 해두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잠이 잘 오는 호흡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든 내가 시험 전날에는 가능한 한 머리가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 무엇을 입을지, 특히 여러분들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시험 보는 때가 완전히 더운 한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을 틀게 될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그 자리마다 에어컨 바람이 직통으로 맞는 데는 또 오히려 추울 수가 있고 또 잘 안 오는 데는 또 너무 더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어컨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걸 입고 어떤 얇은 겉옷 같은 것을 챙겨갈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좀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심 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나아가서 아침엔 무엇을 먹을 것인지도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침에도 잘못 먹어서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커피를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먹는 게 항상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에는요 중간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답안지를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커피도 매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카페인이 들어간 건 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당장 화장실 가야겠다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긴장도가 또 괜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신경을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도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동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특히나 1일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평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간으로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사람이 많거나 오히려 도로에 차가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까지 미리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이면은 비가 좀 많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커피를 마시긴 할 건데 언제 적정량을 마실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아주 소량만 마신다. 왜냐면 살짝 각성하면서 이제 화장실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문제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장실 문제도 미리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한 이후부터 2시간 동안은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쉬는 시간이나 시험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 특히나 이제 화장실이 줄이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좀 미리 갔다 올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 스톱워치 쓰시잖아요. 스톱워치 배터리 갈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쓰는데 내가 원래 쓰던 스톱워치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공학 과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같은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펜때 펜심도 여유롭게 준비해 가세요. 갑자기 펜심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펜때 쓰다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부러지면 옆에 있는 펜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셔서 여유롭게 준비를 해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요 포인트 이거예요. 시험 당일날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리고 그거를 전주에 한번 연습을 해놓으시면 시험 당일날 생각보다 긴장도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당일날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각 과목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직전에 20점짜리 문제 답안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답안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 하나랑 그 다음에 써볼 20점짜리 문제 하나를 선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미리 고사장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서 약간 공부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20점짜리면 대략 한 24분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4분 정도 시간을 재면서 20점짜리 준비해간 문제를 한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일단 손을 좀 푼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긴장되고 하다 보면은 답안지를 좀 오랜만에 쓰다 보면 그리고 이게 손이 잘 안 풀려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답안을 한번 간단하게 써보면서 손을 좀 풀어놓는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험 시작했을 때 좀 술술 답안이 적힐 수 있게끔 미리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제 쓸 때는 어려운 걸 가져가면 안 돼요. 또는 이제 이때 힘을 너무 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손을 풀어놓으려는 목적이지 힘을 다 빼놓겠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풀어보신 GS 문제 중에서 이제 올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써내려갈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뭐 GS 문제여도 되고 모의고사 문제여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 자신감을 좀 일시적으로도 올려줄 수 있는 문제, 그런 거를 준비해 가셔서 이미 다 알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막바지 한번 연습해 주시고서 이제 시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계획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이제 9시 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9시부터 이거 연습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당연히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고사장에서도 진행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계획을 해서 20점짜리 답안 한번 써보시면 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준비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쟁점 직전에 썼는데 바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완전히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하고 나면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 뜨는 시간에 이제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20점짜리 문제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마지막에 핵심 암기장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너무나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1일차 시험 끝나고 나서요, 절대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고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허법, 상표법 보고 나면요, 다 이 생각해요. 아, 나 이거 논점 더 쓸 수 있었는데, 이거 논점 누락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궁금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랑.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터디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터디원한테 너 이거 논점 썼어? 나 이거 누락했는데 혹시 누락한 거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 쟁점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특허법 상표법 1일차 보잖아요. 그 특허법 상표법 두 과목이 즉 합해서 8문제인데 8문제가 다 쉽게 나온 해는 한 번도 없고요. 적어도 한 문제, 적어도 한 과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이제 점수를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1일차 시험 끝나면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마련이고 이제 괜히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모든 수험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특허 상표에서 논점 누락 없이 완벽하게 쓰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1일차 시험 끝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특허 상표 생각만 하다가 민소 공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일단 1일차 시험 끝났으니까 생각 접어두고 일단 2일차 시험에 집중하자 해서 민소 선택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막바지까지 집중력 올려서 민소 좀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민소법까지 잘 챙긴 사람이 전체적으로 고득점에서 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딱 본인의 룰을 만들어 놓으세요. 1일차 시험 끝나면 그냥 바로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아예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경우죠. 스터디원들이랑 서로 약속을 해두세요. 아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예요. 진짜 헷갈리거나 애매한 게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2일차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를 미리 약속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걸 생각해서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난 건데 지금 1일차 시험이 끝났으면 여러분들한테 5월 전략은 2일차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세요. 내가 좀 어려웠고 좀 논점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아요. 1000명 시험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앞에 시험이 끝났으면은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 뒤에 남은 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단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일날 조심하셔야 될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이제 큐넷 변리사에서 이제 이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나온 좀 주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각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혹시나 이제 뭐 0점 처리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각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 공부 방법 특강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막바지가 될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민소, 특허, 상표, 선택 이렇게 4과목 공부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여러분들 건강관리 이것도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막바지에 가서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불안감 같은 거 커질 텐데 본인이 열심히 해오셨다면 그 본인이 열심히 해온 그 시간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는 공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이제 다음에 저랑 뵐 때는 합격자와 변리사로서 이제 변리사끼리 만나는 걸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무리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 특강이 올해는 좀 특이하게 현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료들도 더 업데이트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막바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로 마무리 특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무리 특강도 잘 참고하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